안녕하십니까 대성마임의 회원 여러분. 동아시아사 종결자 권용기입니다. 자, 9월 모의평가 문제지 2020학년도 2019년 9월에 실시한 거죠. 사회탐구 영역 동아시아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많이 틀렸던 문제, 오답률 높았던 문제 문항 번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죠? 대성마임에게서 만든 오답률인데요. 아직 하루 정도여서 이게 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우선 그래도 뭐 대충 맞겠죠. 19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자, 볼까요? 이거군요. 저도 풀면서 이거 많이 틀리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안보투쟁과 오키나와 반환. 근데 이게 3년 전이니까 3년 뒤에 오키나와 반환이라는 거니까 60년대 고르라는 문제. 이게 1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에 7번 문제 많이 들었습니다. 81%. 오, 굉장한데요? 15번 문제 81%. 이야, 볼까요? 7번 문제. 왜 많이 틀렸을까요? 16세 후반 맞추는 건데, 여간 항상 그죠? 많이 틀리는 문제가 이것과 이것 사이에 뭐 있어? 이 시기에 뭐 있어? 라고 하는 문제죠. 자, 15번 문제는요. 이 문제였군요. 미줄진 올해, 그러니까 1870년대 초에 있었던 거 찾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11번 문제는 뭐였을까요? 가인물이 이동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 하여서 9세기 때 볼 수 있는 모습 찾아봐 라는 문제였고요. 13번 문제도 많이 틀렸네요.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아마 이건 제시문을 파악하지 못해서 많이 틀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18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역시 항상 보면은 마지막 페이지가 많이 틀려요. 보면은요. 마지막 페이지 문제들이 뭐 16, 17, 18, 19, 20번 딱 있네요. 자, 18번 문제 청일전쟁 문제군요. 왜 만들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14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장제스 찾기였군요. 이따 한번 봅시다. 다음 9번 문제도 많이 틀렸는데요. 9번 문제요. 9번 문제. 예, 연표 문제군요. 연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많이 틀렸습니다. 20번 문제. 20번 문제는 뭐냐? 가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이라 하여서 약간 좀 한국사스러운 게 나왔습니다. 자, 이래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틀린 문제 한 10문제가 뭔지 봤습니다. 70%. 오, 굉장하네요. 수준이 굉장히 높았던 동아시아였던 것 같습니다. 일단 오답률만 보면은. 자, 전문항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석기, 새끼줄, 1번 열도, 뭐 이런 단어들에서 정답 1번. 나쁘나죠 이런 거는요. 2번은 이제 그 양사호의 톡이죠. 시안 쪽에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3번은 동선이죠. 청동부, 발랑구가 관련 있습니다. 홍산, 랴오호에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5번은 이제 그 중국 상의 제기다라는 것이죠. 1번 가뿐하게 끝. 2번 가 황제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문자 통일, 육국을 통일했다, 뭐 화폐와 도량형 통일, 이런 수많은 힌트들에서 진시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진시황 찾아봐 라는 것인데요. 호라즘을 정복하였다, 징기스칸. 분서갱유, 딩동. 헤이조쿄를 건설했다. 네, 일본의 누군가 였겠죠. 나라시대고요.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한무제. 베트남의 안남도읍을 설치하였다. 이거 당나라, 당후반이다 라는 게 포인트죠. 자, 3번. 다음 율령이 실시된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입니다. 태영. 다음에 국군이 있네요. 국군리. 7개의 도알의 국군리. 느낌 오잖아. 거기다가 태정관이라고 하는 결정적 힌트에서 일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서 상품가, 신라. 신기관, 이거죠. 1번 이관팔성의 하나죠. 상서성 아래의 육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서, 문화, 상서성. 이거 당나라의 삼성 육부네요. 중앙교육기관으로 주자감을 두었다. 발해죠. 발해고요. 최고 통치자 아래 자연왕과 우연왕은 흉노죠. 흉노. 자, 4번. 자, 지금까지 뭐 110 안에 들었던 문제도 없습니다. 아마 첫 페이지는 뭐냐, 웃으면서 막 풀었겠죠. 웃으면서 이번에도 만점인가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1등급인가 뭐 이러면서 기분 좋게. 다음 자료를 모두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총이 수도 러양을 침략하여 천하가 어지러워 오직 강남만이 평안하니 중원의 많은 백성이 양쯔강을 건넜다 라는 것에서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냄새가 나. 거기다가 또 여기 영가가 있어. 아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 영가의 난, 5, 16국의 전개라 할 수가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동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동진 건국, 뭐 그런 거 찾는 건데, 정답은 저쪽에 있습니다. 그죠? 온인의 난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거는 1467년에 발생한 그것으로서 제시문에 뭐가 있어야 돼? 아시카가, 그리고 다이묘, 그리고 뭐 동생한테 줄까? 아들한테 줄까? 뭐 그런 제시문이 나와야 돼. 정화의 대항해는 15세기 전반 영락제 때 있었던 일이죠. 다음에 조선이 파견한 통신사 이동 경로를 보면은 일단 부산, 스시마, 시모노세키, 오사카, 에도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아마. 이건 에도마프 때 보냈다는 게 포인트고요. 조총의 동아시아 전쟁에 도입된 시기 16세기죠. 16세기 포르투갈인들에 의해서 북방 유목민족의 하북지역 장악에 끼친 영향, 이게 정답이 되었습니다. 자, 5번. 가인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헤이안 시대 말기고 슈고와 지토를 임명했고 정리대 장군, 무사정권 시대 도래, 뭐 이런 용어들에서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삼별조의 항쟁을 진압하다, 이건 이제 고려 조정과 바로 쿠빌라이 칸이 같이 해낸 거죠. 천호백호제를 토대로 대외 연쟁에 나섰다는 것은 몽골 제국과 관련된 이야기죠. 징기스칸 때 만들어졌고요. 정답은 3번이죠. 고케닌과 주종관계. 상킨고타이 제도는 에도마부와 관련된 거고요. 무기 몰수령을 통해 무사와 농민의 신분을 분리하였다라는 것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1페이지가 끝났고 뭐 무난하게 여기 다 맞췄어요. 자, 이제 많이 틀렸던 데가 이제 2번 페이지부터인가요? 지도 형세가 나타난 시기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당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2개로 갈라져 있으면 발해와 신라일 텐데 지금 3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일본인데 7세기죠, 그러면요. 7세기 때 일본에서 있었던 일, 아스카, 다이카 개신, 백강전투, 다이유일령인데 백강전투가 뭐예요? 백강전투는 백제 멸망 뒤에 백제 부흥운동 도와주러 갔다가 엿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도의 형세가 나타났을 때 일본에서 있었던 일은 백강전투나 다이유일령은 해당되지 않아요. 결국 일본에서 해당되는 것은 아스카무나 ING나 또는 이제 다이카 개신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인한 대응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발해죠. 당으로부터 화본공주를 아닙니다. 고구려는 여자는 안 가고 남자 떼들이 갔어요. 그죠? 그게 이제 살수대죠. 안시성 전투로 나타나죠. 토번 돌고 위구르로 보내죠. 당은요. 그리고 요런 그림일 때는 토번 송첸캄포한테 보낸 걸로 유명합니다. 다이카 계신 이게 정답이죠. 딱 나왔네요. 그죠? 자, 다음에 히미코 여왕은 3세기죠. 백강전투에서 서로 맞서 싸웠다. 그죠? 이거 당과 일본이 싸운 거죠. 당과 일본이. 나당연합군 대 왜군의 싸움 되겠습니다. 백제 멸망 직후에 있었던 일이죠. 자, 7번. 요게 이제 아까 빅5 안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밑줄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왜구가 나오면 여러분 뭐예요? 14세기 아니면 16세기인데 지금 보면은 해금 완화에 대한 이야기, 뭐 밀무역의 번성, 뭐 이런 단어들에서 16세기 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타르의 문제도 심각해요. 이런 단어에서 다시 한번 16세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해금이 언제까지 여러분? 주원장 홍무제 때부터 해서 16세기 후반부터 완화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16세기 후반을 찾아봐 라고 하는 문제예요. 공개합니다. 이거 최근에 만들었어요. 언제 만들었냐면 오늘이 목요일이거든요. 월요일날 만들었어요. 3일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약자 공개합니다. 예. 공개합니다. 제가 16세기 약자가 있죠. 정말 오랫동안 사용한 약자, 북로남의 왕 정곡정거장 포에버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약자의 단점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만들려고 정말 노력을 했는데 안 나왔어요. 안 나오다가 월요일 날 갑자기 동아시아사 우리 저기 강남 대성 재수행 애들이랑 막 하다가 쉬는 시간에 퍼뜩 생각이 난 거예요. 퍼뜩 생각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마쾌 조셔 마마 나가 요게 생각난 건데 애들한테 얘기했죠. 그래도 한 학생이 선생님 역시 또 횟집에서는 알탕도 먹어야죠 해가지고 완벽한 약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삼포에서 일단 여러분 회 먹으려면 항구가 있는 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포, 연포, 제포가 있는 삼포로 가야죠. 그죠? 삼포에서
막회 조셔. 막회라고 저기 횟집 가서 막회 주세요 그러면은 막 썰어서 줘요. 막 썰어줘요. 그런 게 있어요. 막회는 막 조셔줘요. 막회 조셔. 막회. 엄마랑 간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랑 간 거예요. 아주머니 막회 조셔주세요. 근데 엄마가 이제 뭐 먹고 싶다고 한 거예요. 얘야 알탕도 시키자. 그런데 여러분이 서늘하게 엄마 사비로 드세요 하면서 사비로 알탕 드세요 한 거여서 마마가 열받아서 나갔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게 바로 16세기 순서입니다. 삼포에서 막회 조셔주세요. 엄마 사비로 알탕 드세요. 그리고 마마 나가. 첫 공개합니다. 삼포에서 막회 조셔. 알탕 사줘. 사비 알탕. 마마 나가. 공개합니다. 첫 공개. 문제 풀이 때 문제 풀이 때 어떻게 공개하지? 벌써 다 끝났는데. 몰라. 뭐, 보조 강의 하나 다 달지 뭐. 자, 삼포외란. 일단 삼포외란. 삼포외란은 연도 외우라 그랬어요. 그죠? 1510년. 다음에 이제 막식 쿠데타. 다음에 느낌 오지? 회집법. 잘 만들었죠. 물론 이건 제 회자죠. 다음에 조가 뭐지? 조총. 다음에 시어, 이건 말 만들려고 집어넣은 거예요. 백운동 시아원, 최초에 우리나라 서울 시아원이 만들어졌고요. 사비에로 딱 오죠. 알탕, 잘 만들지 않았어요? 알탕칸의 베이징 포일. 딱 중간이에요, 이게 1550년, 16세기. 다음에 이제 마마나가, 마카오, 마닐라. 이렇게 되는 거야. 마카오 획득, 마닐라 획득. 물론 이건 포르투갈이고, 이건 에스파냐인 거 당연히 알 테고. 다음에 이제 1575년 나가시노 전투까지. 완벽. 이 뒤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건 뭐 당연히 알 거 아니야. 그지? 완벽한 16세기 후반 순서 이번 기회에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자, 레러이 15세기고요. 가만무역, 그죠? 15세기부터 해서 16세기 전반까지죠. 다음에 오이라트보의 토목보에서 명분을 무찔렸다. 이거는 연도 외우고 15세기 딱 중간에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충분히 그 토목본의 변 앞과 뒤를 구분하는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음에 포르투갈 상인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역하였다. 요게 이제 16세기 후반에 해당되는 중요한 거고요. 일본인들이 무역 통제 불만을 품고 삼포 외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16세기 초에 있었던 바로 삼포 외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짠. 8번. 쉽죠? 예, 뭐 세이카, 후지와라 세이카. 성리학이네. 치앙지와 지행합일 양명학. 이거 정답이죠? 오경정의, 훈고화, 집대성. 누구냐? 공영달이죠. 당나라 때.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 선종이죠. 자, 일본, 잘렸네요. 일본 고유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토리 노리나가의 고사기전, 국학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여기 많이 틀렸던 문제였는데요. 자료의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입니다. 저들이 제멋대로 황제의 칭호를 사용하더라도, 칭제에 건원한다는 거죠. 저들이 맺은 형제의 약조를 지키자. 여기가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팔도, 조선 팔도에 조선 팔도. 그 팔도 하면 학생들이 비빔면만 생각하는데 조선이 팔도예요. 한국사 약한 학생들은 그 컴팩트 5강짜리니까 그 대비도 한다 생각하고 들으세요. 그 조선 팔도 그리고 형제 약조 이런 단어들에서 조선과 관련된 형제 약조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정묘호란, 정묘 전쟁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요건 뭡니까 여러분? 정묘 전쟁 뒤에 홍따이지가 칭제 거론해서 후금이 청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자기 황제 칭호 쓴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정묘전쟁 이후이며 요 칭제 건원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잖아요. 거부하면서 군신관계 거부하면서 터진 게 바로 병자전쟁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결국 병자전쟁 때 남한산성에서 개기다가 결국 내려와서 대가리 박죠. 그게 바로 삼전도의 항복이죠. 자, 결국 요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 10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임진전쟁 당시에부터 뭔가 그 관심이 고조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조편법 시행 이후 조세는 이거로 납부한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증도전은 뭐예요? 도자기죠, 도자기. 다음에 갈레온 무역, 아메리카산 은이 에스파냐 상인들에 의해서 마닐라 중국으로 들어오는 거죠. 회치법, 여기 은이죠. 가마쿠라 맞부식이 중국에서 대량으로 수입되어 화폐로 사용되었다. 동전이죠, 이거는요. 동전. 동은 무슨 동이에요? 구리동자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과 비것이 되었네요. 예.
자, 이제 세 번째 페이지죠. 세 번째 페이지인데요. 요것도 많이 틀렸죠. 아까 빅 5 안에 들었습니다. 가 인물이 이동하는 동안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게 엔닌이라는 거는 뭐 다 파악했을 거예요. 자, 이제 구세기를 찾아라는 건데, 이게 그 시험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뭐냐면 단발적 사건이 있고 그러니까 그때만 볼 수 있는 게 있고 ing 상황이 있어요. 그거 잘 염두에 둬요. 감지인에게서 계율을 받는 일본 귀족, 감지인 살아있을 때만 계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건 8세기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해자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쇼토, 이것도 해자와 쇼토코가 살아있을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니까 6세기 말 7세기 초예요. 파스파 문자로 경전을 필사하는 학자는 원나라 내내겠죠. 원나라 내내.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 이건 현장의 포인트가 아니라 현장이 가져온 불경의 포인트예요. 불경을 읽고 있는 순간이니까 7세기 이후 ing 상황이 되는 거죠. 다음에 도다이사 대불, 이건 도다이사 대불 개안식은 딱 한 번밖에 안 해요. 개안식은 뭐냐면은 개체예요. 개체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8세기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이 되는 거죠. 이런 유형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 문제는 꼭 나와요. ing인 거. 정답은 4번 이렇게 된 거죠. 회치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 회치법 도입했다 1번에서, 그러면 딱 16세기죠 그거는요. 근데 회치법을 이용해서 이함이 은강에서 은을 재련하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16도 맞고 17도 맞고 18도 맞고 19까지 맞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 거 잘 응용할 줄 알게요. 자, 12번 이 막부는 뭐니? 라는 건데 뭐 쉽죠. 해체 신서 라는 곳에서 18세기 이게 말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도마부, 스키타 겐바쿠 해체 신서입니다. 자, 청해조 시기를 찾는 거죠. 한글 소설. 이 정답이죠.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15세기 초, 무존명 시기, 무로마치 마포 쫌선정기 명나라 때. 성리대저는 영락제예요, 영락제. 그 역시 15세기 무존명이죠. 호르사 5층 목탑은 아스카 문화를 상징하는 거죠. 베트남의 대월 사기 집필은 그죠. 13세기 후반에 집필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까고 원시기. 까마꾸라, 고려 후기, 원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예. 많이 틀린 문제.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지금 이 나라와 이 나라가 화의를 맺었대요. 그리고 화이어강을 국경선으로 정한대요. 화이어강은 제가 개념 1강 때 그 지도 보기에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뭡니까 황허강 일대는 화북, 그리고 양쯔강 일대는 강남이라고 그냥 흔히 얘기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게 그것도 화이어와 양쯔강 사이에 있는 화이어라고 하는 강이어서 화이어강 이북을 화북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남은 이제 화중 화남인데 그냥 통틀어서 우리가 강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화이어가 또 포인트, 화이어가 일단 힌트예요. 근데 화이어를 여러분이 몰라도 이게 이제 뭐예요? 이제 잘 모를 때 대입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맞출 수 있어요. 이제 보면은 세패잖아요. 이거 세패니까 어느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이건 알잖아. 송나라와 요나라의 관계가 형제 관계라는 거, 송나라와 서하가 군심 관계라는 거, 금나라와 남송이 군심 관계라는 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대입해 보는 거야. 대입해 보는 거야. 지금 가가 신하래. 가가 신하니까는 만약에 이걸 모른다 그러면 신하, 이게 서하일 수도 있어, 그지? 가가 서하일 수도 있고 나가 맞나? 뭔 소리야? 아니,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일단 이럴 수 있잖아. 근데 일단 송요는 아닌 거야, 그지? 왜? 지금 신하의 저리를 지켜니까 이건 무조건 X예요. 형제 관계니까. 그러면 송군 하신일 수 있어, 그지? 그러면 삼가 신하의 저리를 지켜니까 가가 뭐가 되는 거야? 가가 서하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 때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건 아니잖아. 왜냐면 서하가 신하국이지만 누가 누구한테 바친다는 거 너도 알잖아. 북송이 신하국인 서하에게 세패를 바친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이걸 모른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이거는 결국 남성과 금나라의 군심관계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자, 1번 가. 8기후를 편성했다. 청. 티베트 계통의 탕구투족이 건국하였다. 서하. 맹한 모국제를 실시하였다. 금. 타이완의 정치 세력을 진압하다. 청. 강희제 때죠.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거란과 북송 관계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결국 3번이 되었던 것이죠. 예. 자, 1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인데요.
황풍관학교 교장이며 이게 포인트죠.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에 취임했다. 그리고 시한사건, 장쇠량에 의해서 갇힌 바로 장제스입니다. 근데 장제스인데 1928년에 장제스에 해당하는 걸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1931년 만주사변 전에 장제스의 활동 찾는 건데, 베트남 강복기는 일단 아웃이죠. 판보이 적으니까요. 난징에서 임시대총통에 취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원과 관련된 거죠. 베이징에 입성하여 북벌을 완수하다. 요게 바로 국민혁명의 달성이라 할 수가 있는, 요게 정답이죠. 한중민족 항일 대동맹은 만주사변 이후에요. 만주사변 이후에 임정, 김구와 그리고 중국 국민당 일부 인사들이 도와줘서 만든 것입니다. 만주사변 이후니까 일단 해당이 안 되죠. 장제스가 사실 이거를 도와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중국 국민당과 관련은 있지만은, 그 다음에 국민당 정부의 근거지를 타이완으로 이전하다. 이것도 물론 장제스인데, 이건 몇 년도 일이냐면 1949년 일이라서 해당되지 않죠.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올해 많이 틀렸던 문제인데요. 동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정부의 결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태양력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일본국의 문명 개화의 뜻이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메이지 유신, 메이지 신정부가 한 대부분의 일은 몇 년도 초에 다 있다 라고 하는 게 포인트냐면 1870년대 초예요. 그래서 이 1870년대 초에 이와쿠라설단, 태양력, 또 뭐 생각나는 게 없지. 요코하마 철도, 요코하마 마이니치, 이런 게 있었던 게 바로 1870년대 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1870년대 초를 한번 찾아봐 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경인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예요. 우리나라 철도가 늦어요. 네, 그죠?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 1810년대 초에 이미 최초의 철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청일전쟁 때 철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99년. 외국도 좋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은하철도 999. 이거 딱 기억하면은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그냥 외워요. 그래서 같은 해 대한국 국제에 있었던 거고. 경사대학당도 쉽죠, 여러분. 경사대학당은 여러분들이 또 꼭 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바로 변법자가 운동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1898년이죠. 상하이에서 상하이 신보 역시 요코하마 마이니치와 같은 1810년대 초라 할 수가 있어요. 교육치고도 여러분 외워야 되는 연도잖아요. 교육치고 꼭 외워야 되는 연도예요. 제국헌법 외워야 되죠. 제국헌법 다음에 그렇습니다. 바로 교육치고와 교육의회가 결성이 되는 게 1890년이죠. 동유운동도 꼭 외워야 되잖아요. 이거요. 동유운동 언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1904년에서 5년에 있었던 러일 전쟁 끝나고 나서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딱 찾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다음 16번입니다. 가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슈리성이 포인트죠. 그래서 슈리성이라는 단어에서 류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뿐하게 1번이 되었습니다. 모문룡 군대의 지원 요구를 받았다. 모문룡의 지원 요구를 받은 거는 광해군도 맞고 인조도 맞아요. 이제 광해군은 이제 가도에 처박혀 있으세요 라고 한 것이고, 인조는 가도에 있는 모문룡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한 거죠. 그리고 모문룡은 모문룡 때문에 정묘 전쟁에 이게 배경이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정묘 전쟁과 병자 전쟁 사이에 모문룡은 이제 죽어요. 팀킬 당해도 죽으니까는 모문룡 나오는 순간 무조건 여러분들은 정묘 전쟁 이전이구나라고 딱 생각해야 돼요. 그 사이에 죽으니까, 정묘와 병자 사이에 죽으니까. 책문에서 계시후시한 뭐예요, 여러분? 조선 후기의 청과의 무역을 얘기하는 거죠. 책문이 나오는 순간 서양과의 교역을 담당하는 공행을 두었다라는 것은 그죠, 걸륭제 때 모습이고,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그 난징 조약으로 없어지게 되는 게 공행입니다. 공행무역 기간에 있었던 일도 대단히 중요하죠. 뭐 공해탕 열사요, 그거.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초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원이 되겠습니다. 예. 자, 다음에 17번. 원래 어렵게도 낼 수 있었는데 정답이 되게 쉽죠. 일단 루고우 차오라는 단어에서 중일전쟁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선전포고했다라는 말에서 1941년 그 임시정부의 선전포고고, 이건 1937년이죠. 이 사이에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인데, 정답이 너무 쉬웠어요, 그죠? 저는 너무 쉬웠어요. 예, 너무 쉬웠습니다. 조선 의용대죠. 신간회의 결성. 국민혁명군의 북벌 중에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조선 의용대 창설, 이게 포인트죠. 누가 만들었다? 김원봉. 그리고 만든 장소도 중요합니다. 바로
우한, 한커우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중요하고요. 베트남 공산당 호찌민 1930년이죠. 상하이에서 530 운동은 아까 봤던 그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의 북벌 시작의 배경으로서 알아야 되는 1925년도에 있었던 사건이죠. 중국 공산당의 대장정의 시작은 그죠, 만주사변과 중일전쟁 사이예요. 그래서 1934년에서 36년에 있었던 것이 대장정이죠. 그 다음이 시안사건, 그 다음에 중일전쟁, 2차 국공합작 선언, 그리고 조선의용대,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입니다. 가전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많이 들었어요, 의외로요. 이거 빅5 안에 들었습니다, 아까요. 우선 제국의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국의회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순간 일단 1890년 이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로 새로 확보한 타이완이라는 단어에서 시모노세키 조약, 결국 청일전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동청갑새끼야. 동청갑새끼잖아. 동청갑새끼란 말이야.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해서 청일군이 오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 중에 청일전쟁이 터진 거죠. 그 첫 번째 전투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름을 외워야 되는 풍도해전이죠. 그리고 뭐 성안전투, 평양전투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 거예요. 포츠머트 강화조약의 체결로 종결되었다. 러일전쟁. 산동 이권이 중국에 반환되는 결과를 낳았다. 워싱턴 군축회의죠.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문제가 원인이 되었다. 청푸전쟁. 정답 4번. 왜 빅5일까요? 개념이 부족한 거죠. 청해 크리스트교 포교가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2차 아편전쟁의 결과물인 텐진 베이징 조약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동청갑, 바로 동학농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빅5 중에 하나였는데요. 가나 문서가 발표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입니다. 어떤 단어가 포인트냐면 일본과 미국이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체결했다는 게 아니라 개정했다라고 하는 말이 포인트예요. 그럼 무슨 투쟁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름을 외워야 되는 피플파워. 1960년 안보투쟁이 기억나야 돼요. 1960년은 피플파워가 돋보인다 그랬잖아. 중국은 대약진 ING. 1958년부터 61년 말 또는 62년 초. 그리고 1960년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여러분? 4.19 혁명이죠. 일본 안보투쟁.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의 결성. 남베트남 민족해방 전선의 결성. 베트콩. 60년이란 말이야. 자, 그리고 오키나와 반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수능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1972년인 거고, 1972년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이 또 순서들을 알아야 돼요. 이거죠? 유닉 51682 배사공. 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그다음에 닉슨의 중국 방문, 그래서 미중 공동선언, 오키나와 반환, 그다음에 일중수교, 류신헌법. 이게 다 72년이죠. 닉 516가 다 72년이에요. 이거 중요해요. 이 중일수교 뒤에 류신헌법이라는 게 중요하죠. 다음에 74년 파리 배사공, 파리 평화조약, 미군 철수, 항우권 철수. 다음에 이제 전쟁 끝나면서 75년에 배민공에서 배사공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마오가 죽고, 문혁도 끝나고, 그리고 이제 덩샤오핑, 민선텐, 이거 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오키나와 반환 72년도가 아니라 3년 뒤 오키나와 반환이니까 결국 몇 년이야? 1969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60년대에 해당하는 거 골라봐 라고 하는 문제이죠. 문제 좋아요. 최고의 문제였어요. 좀 문제 너무 마음에 드는 형태였어요. 베트남 공화국이 수립되었다. 55년이죠. 닉슨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것은 72년이죠. 로키드 사건도 역시 70년대 사건 아닙니까? 소련이 일본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것은 그 일소 공동선언 또는 소일 공동선언 1956년이고요. 한국에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다. 박정희는 뭐야, 여러분? 60년대, 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등장하잖아.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 거죠.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했죠. 요거 일단 먼저 파악하고, 그러면서 이제 60년대를 찾는 아주 그 고급진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여러분 파모에서 계속 구경하게 될 것입니다. 20번 가나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입니다. 정부 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자유당, 이건 뭐 쉽게 4.19 혁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죠? 다음에 나 역시도 쉽게 후야오방 뭐 이런 용어들에서天安門 사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답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대단히 그
한국사스러워서 틀린 학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4.19 혁명 뒤에 장면 내각이 수립되고, 이 장면 내각을 이제 박정희가 5.16 군사정변 일으켜서 짜장면인가 하면서 드시고 이제 군사 정부가 출범하게 되거든요. 요건 제 개념 때 잠깐 PPT랑 물론 개념 교재에 있어요. 개념 교재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조했던 부분은 아닙니다. 요런 건 여러분들이 사실 그 좀 한국사 좀 컴팩트 5강밖에 안 돼요. 5강밖에 안 되는 거고 좀 빨리 그냥 2배속으로 해서 듣는 게 마음도 든든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절대 제가 무슨 돈 벌려고 하는 수작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걱정, 배려, 애정 이런 것에서 시작된 거다. 그냥 그럼 교재도 사야 되잖아요. 뭐 사죠 뭐. 자,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승만 때 있었던 것이에요. 홍위병 문화대혁명, 중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했다라고 하는 것은 1972년도죠. 자민당 결성이 워낙 유명한 55년 체제 출범 1955년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뭐 수강 후기나 당일날과 오늘 Q&A를 보니까는 뭐 많은 반응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일단 제일 신난 학생들이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이제 신나가지고 뭐 선생님 덕이에요 뭐 이러죠. 제 덕 아닙니다. 다 여러분 덕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거죠. 저한테 똑같이 배웠어도 사실은 우는 학생이 있어요. 선생님 나 어떡해요 라고 하는 수 있으니 어째 그게 제 덕이겠습니까? 사실은 마음속에서 그럼 내 덕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개념 내 모든 내용이 다 있어요. 저는 뭐 개념 따로 뭐 개념에서 찔끔하고 다음에 문풀에서 더 많이 가르쳐요. 뭐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어차피 역사라고 하는 게 개념에다가 다 그냥 집어넣어야지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수능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 기본 교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2번 반복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적어도 혼자서 해도 되고 저와 함께 2배속으로 2번 들어도 돼요. 그리고 나서 문제 풀이로 꼭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풀은 빈칸들이 많습니다. 그 빈칸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개념과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 포맷이 일단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변별력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주제들이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약했던 부분, 그런데 내가 문풀에서 개념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문풀에서 제가 놓쳤던 부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제가 9월 중하순 세계사도 제가 보조 강의를 한 강 찍기로 했어요. 그래서 보조 강의로 뭐 전성기 지도 따로 그리고 뭐 19세기 후반 문제 나왔으니까 이번 기회에 19세기 후반 뭐 연표 만들어서 아시아 아프리카 연표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덜컥 약속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도 그맘때 제가 중하순 때 문풀에서 보조 강의로 짧게 제가 뭐 놓친 게 있거나 또는 이 부분 내가 좀 더 강조했어야 되는데 아까 맞아 16세기 저기 순서도 만들었잖아요. 맞아 그것도 저기 공개적으로 또 공개를 해야죠. 이거 사실 왜냐하면 이거 안 듣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중하순경에 파모 찍을 때 문풀에다가 보조 강의 하나 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의 또 의견도 취합해 갖고 선생님 이 부분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 제가 좀 모아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헛된 제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건 아니지 드렸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면서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버팁시다. 잘 버팁시다. 여러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열심히 있겠습니다. Q&A 달면서 수고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능 대박! 대박!